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이 직업 심리학 분야의 이제 마지막 수업입니다. 우리가 1차 1교시와 2교시에서 학습한 것을 중요한 것만 잠깐 짚고 넘어가고 오늘 이번 시간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1교시 때 이제 경력 개발 프로그램을 했는데요. 일단 자기 평가 도구가 뭔지 종류와 내용을 우리가 기억을 해주시고, 그리고 정보 제공 분야에서 종류 3가지, 사내 공모제도, 기술 목록, 그 다음에 경력 자원기관. 경력 자원기관이 이제 소규모 도서관 형태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 그리고 네 번째, 이제 종업원 평가와 그 종업원 개발 2가지가 있는데, 이 종업원 평가의 종류 3가지죠. 평가기간, 심리검사, 조기 발탁제, 종류 기억해 주시고, 그리고 평가기간은 별도로 내용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평가기간은 어떤 다양한 형태의 연습을 통해 그 전문가들에게 또 개인 능력, 성격 이런 것을 이제 평가받도록 하는 것이라고 했죠. 그리고 종업원 개발에는 이제 훈련 프로그램, 후견인 프로그램, 직무순환이 있다. 그리고 직무순환은 별도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종료 3가지와 직무순환의 내용은 별도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파일럿 검사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요 파일럿 검사가 뭔지 예비 검사라고 했는데, 이거를 좀 어떤 내용인지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경력 단계별 그 프로그램을 보면은 이제 초기 경력 단계의 종류 뭐가 있느냐, 인턴십, 경력 워크샵, 후견인 프로그램, 오리엔테이션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 우리가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중간 경력의 개발 프로그램, 이것은 저 직무순환제도, 경력 상담, 그리고 그 어떤 최신 첨단 기술이나 특정 분야의 교육 훈련, 그리고 이 중간 경력 단계는 어떤 일의 세계에서 개인 역할로 초점을 옮겨가는 시기다. 그래서 취미생활이라든지 데이트라든지 여유 있는 생활을 할 때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직업전환 관계에서 먼저 직업의식이 뭔지, 그리고 직업의식의 범위, 가치, 태도, 의견, 관습 4가지라고 했죠. 그래서 이 직업의식이라 하는 것은 그리고 주어진 시점에서 일에 대하여 어떤 지각, 사고, 느낌을 통해서 정확한 표상의 신념체제를 갖고 가치를 형성해 가는 것이 직업의식인데,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직업전환의 의미,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런 거죠. 내담자가 직업 적응 문제, 직업에 들어가서 어떤 적응하는 문제를 나타날 때,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서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직업 전환인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직업 전환을 실시할 때 가장 최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은 내담자의 인지 능력을 탐색해야 되겠죠. 직업을 전환하겠다는 어떤 인지 능력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직업 전환 상담에는 그러한 인지 능력을 탐색을 하고, 기술과 능력, 건강과 나이, 얼마나 동기화되어 있는지, 그리고 저는 이러한 직업 전환을 촉진하는 요인 4가지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직업지도 프로그램에 이제 실업 관련 프로그램이 뭐가 있고, 또 직장 스트레스 대처 프로그램이 뭐고, 자신에 대한 탐구 프로그램이 어떤 것이 있으며, 직업세계 이해 프로그램이 뭔지, 또 조직 감축에서 살아남는 조직원이 보이는 저정적인 반응, 이런 것들은 우리가 기억을 해두면 되겠습니다. 자, 스트레스 분야에서는 이제는 스트레스가 뭔지, 스트레스 여부는 그러한 어떤 상황에 대한 개인의 어떤 주관적 해석 플러스 통제 가능성에 의존한다. 그리고 이제 라자로스의 어떤 스트레스 인지적 평가, 요거는 이번 시간에
해야 될 사항이고, 우리가 U자형, U자형 가설의 내용과 그 다음에 셀리의 일반 적응 증후군, 이런 것들은 우리가 기억을 해두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갈등의 종류 4가지 중에서 이제 접근 히피 갈등이 이제 중요하다고 했고, 그리고 직무 및 조직 관련 스트레스 제 요인 6가지입니다. 그래서 과제 특성, 얘는 이제 지루함이 있죠. 이 지루함이 오늘날 가장 위험한 스트레스 요인이다라고 하는 거고, 역할 갈등 4가지, 뭐 송신자 간의 갈등, 송신자 내의 갈등, 송신자 간의 갈등, 그 다음에 개인 내적 역할 갈등, 개인 간 역할 갈등 4가지죠. 그 다음에 역할 모호성, 또 역할 과다, 역할 과소, 그리고 어떤 산업의 조직 문화의 풍토, 이런 것들이 이제는 직무 및 조직 관련 그 스트레스 제 요인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두면 되겠습니다. 예, 이번 시간은 직업과 스트레스의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자, 이런 스트레스의 어떤 개인적 결과는 어떤 것이 있느냐? 스트레스의 일반적인 영향, 이런 직무 스트레스는 조직 구성원들의 어떤 심신이 정상적인 기능에서 이탈할 수밖에 없으니까, 이러한 직무 관련 요소들이 어떤 작업자의 상호작용을 해서 그의 심리적, 생리적 상황을 변화시키는 것이죠. 자, 이런 스트레스가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보면은 일단 생리적 증상, 심리적 증상이 있죠. 생리적 증상은 피로한다든지, 뭐 수면을 잠이 안 온다든지, 또 소화장애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은 장에 영향을 미쳐서 스트레스 소화가 안 되죠. 그 다음에 심리적 증상으로 우울증, 불안, 분노, 뭐 긴장, 권태감, 이러한 어떤 소진 징후까지 나타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스트레스의 3단계 소진 상태로까지 올 수 있다고 했죠. 그리고 이제 직무 스트레스의 결과 3가지 꼭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무 스트레스의 결과, 아까 직무 스트레스 제 요인 6가지의 결과가 직무 수행이 감소되고 결근 및 이직을 하게 되고 직무에 불만족이 된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단순한데 요 3가지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스트레스에 어떻게 예방할 것이며 어떻게 대처 전략을 세울 것인지를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인의 스트레스 관리, 우리가 좀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건설적인 대응으로가 있고 또 비건설적인 대응이 있다는 것이죠. 이런 건설적인 대응은 스트레스 사항에 대한 정확한 평가와 함께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적극적인 노력을 하는 것이죠. 대부분 이제 스트레스 사항이 발생했을 때는 개인에 따라서 그거를 적극적인 사람이 있고 굉장히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건설적인 대응은 스트레스 사항의 원인에 대한 해결 없이 그냥 자신의 불안과 같은 감정 반응을 감소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좀 비건설적인 대응이다. 그래서 어떤 정확한 그 평가를 해야 되겠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적극적인 대처 방안으로는 뭐 운동을 한다든지, 그쵸? 스포츠를 통한 극복 방안, 이완 훈련을 통한 방안. 뭐 여기에 대표적인 것은 이제 근육 훈련의 감소, 뭐 바이오 피드백, 뭐 명상, 요가라든지 뭐 단전 호흡, 또 최면이라든지 체기적 등간법, 우리가 불안을 감소시켜주는 그러한 그 상당 기법으로 체기적 등간법이 있죠. 이런 방법으로 이완 훈련을 통한 극복 방안이 이루어질 수 있고, 또 정서적 표현, 운동을 한다든지 대화한다든지 노래한다든지, 예, 기타는 인지 재구성, 시간관리, 전문적인 상담과 자기주장 훈련. 예, 소극적인 대처 방향으로는 아무래도 이제 방어 기자를 쓰는 것이죠. 그래서 김한영의
기제라든지 대체형의 기제, 뭐 회피형의 기제. 그래서 그냥 소극적 대처 방향으로는 그냥 방어 기제를 사용한다. 뭐 이 정도만 우리가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스트레스 점수라고 하는 것은 그 각각의 스트레스의 점수를 이제 산정하는 방법에 산정을 하는데, 자, 몇 점 이상이면은 대단히 심한 스트레스를 겪는 사람인가, 여러 가지 스트레스 요인들을 점수를 합산해서, 자, 몇 점 이상이면은 대단한 스트레스를 겪는 사람인지 그냥 한번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또 이런 것이 또 나올 수 있으니까 300점 이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스트레스 점수가 300점 이상일 때는 대단히 심한 스트레스를 겪는 사람이다. 여러분들이 스트레스 검사 뭐 점수 이런 설문지들이 있는데 그런 걸 찾아서 한번 해보면 300점 이상 나오면은 아주 심한 스트레스를 겪는 사람이라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이런 스트레스를 잘 해결하기 바랍니다. 특히 이전 코로나19로 인해서 사람들이 스트레스가 상당히 많이 내재되어 있고, 그거를 지금 풀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없죠. 뭐 운동하기도 그렇고 운동도 못하고, 뭐 개별적인 운동은 나가서 할 수 있고, 뭐 어쨌든 이런 그 대처 방향을 여러분들이 슬기롭게 잘 하셔서 이런 스트레스를 극복하시면서 공부에 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개인 관련 스트레스 요인, 이거 우리가 꼭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요 개인 관련 스트레스 요인은 우리가 프리드만 로제만이라는 사람이 이야기한 건데요. 프리드만 로제만. 이제 A형 행동 유형이죠. 우리가 A형이라니까 뭐 혈액형이 아닙니다. 이거는 어떤 걸 의미하냐면은 뭐 급하고 빨리빨리 뭐 결과를 중시하고 뭐 이런 사람입니다. 급하게 하자, 뭐 빨리빨리 해라, 결과가 중요하다, 뭐 이런 거죠. 그리고 책임을 회피하지 않는다, 또 인내심이 부족하고 이런 어떤 그 유형입니다. 특히 저는 이런 A형 행동 유형은 주말이나 뭐 휴일에도 아주 쉬지 않고 일하는 성격, 일 중독증을 보일 수 있는 그런 형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A형 행동 유형은 경쟁심이 심하죠. 그리고 굉장히 성급하고 긴급하게 행동하고 항상 서두른다. 뭐 적개심을 보이고 공격심이 강하고 장시간 노동을 막 한다. 이완 상태를 항상 미루고 있다. 이완을 시켜서 스트레스를 풀어야 되는데 그걸 다음에 해야지 항상 미뤄요. 또 자신의 성공을 타인의 성공과 비교함으로써 또 스트레스를 받고, 사람들과 정서적으로 접촉하는 경우가 굉장히 드물다라는 것이죠. 접촉하는 경우가 굉장히 드물다, 정서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유형을 A형 행동 유형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B형 행동 유형은 거의 그와 반대죠. 천천히, 결과보다는 과정이 중요하고 여유 있게, 천천히 과정 중심, 그리고 여유 있게 하는 그런 유형입니다. 생활을 향유하고 일의 노예가 됨을 거부하는 것이죠. 적개심이나 불필요한 경쟁심을 갖지 않고, 또 타인에 의해서 자아를 상실하지 않고, 남에 의해서 내가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남이 무슨 얘기를 하든지 간에. 또 유머와 센스가 있고, 자신의 실패에 대해서도 미소를 지을 수 있고, 작업의 질에 관심을 갖는 경향이 있다. 저는 어떻게 보면은 A형, B형 조금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이 저는 나는 어떤 유형에 더 많이 포함이 되어 있느냐에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죠. 그리고 이제 B형 행동은 그 일 처리에 있어서 상당히 여유 있게 처리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주로 이제 A와 B만 얘기하는데, 이제 C 유형 행동 유형도 한번 살펴보면은, C 유형 행동 유형은 굉장히 협조적이고 유화적이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욕구를 충족시켜주기 위해서 자신의 욕구를 포기하는 그러한 형. 또 분노와 같은 어떤 부정적 정서 표현이나 자기 주장을 좀 자제하는 사람이죠. 양보, 수용. 자, 협조, 유화, 양보, 수용. 이런 사람들이 이제 시 유형, 행동 유형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제 조직의 스트레스 관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조직에서는 어떻게 스트레스를 관리를 하고 있는지 우리가 살펴보면은 이런 과업을 재설계, 우리가 저번에 직무 재설계를 한다고 그랬죠. 직무 재설계는 그 절차가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뭐 직무 분석을 하고 나면은 직무 기술서와 직무 평가서가 이제 만들어지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직무 재설계를 한다고 했죠. 자, 그다음에 참여 관리를 시키자. 직무를 재설계하고 참여 관리를 시키자. 종업원들을 많이 참여시키자. 의사결정을 참여시키고 권한도 좀 나누고 또 근로자들에게 이러한 재량권과 자율성도 많이 주자라는 것이죠. 참여 관리. 그다음에 역할 분석. 그 개인의 역할을 모호하게 하지 말고, 역할 모호성 주지 말고 역할을 분명하게 정의를 내려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대 역할, 뭐 규정 역할이라 하고, 또 경력 개발을 하게끔 하는 것이죠. 자기 평가와 개의 분석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조직과 직업이 개인에게 어떤 가치가 있는지를 입증하는 과정이고, 융통성 있는 작업 계획, 그리고 목표 설정, 팀 형성, 이런 것들을 저는 조직에서 이제 스트레스 관리로 주로 사용하는 방법들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조직과 개인의 상호 조정, 이런 사회적 지원 대처 방향에서 이제 사회적 지원이 있죠. 이 사회적 지원은 조직의 동료 및 부하, 동료, 뭐 상사, 부하 등 이런 개별 작업자 등이 조직의 대인관계 차원에서 주로 연구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적 지원의 뜻은 개인의 대인관계로부터 제공되는 다양한 지원을 말하는데요. 이러한 스트레스 상태에 있는 사람을 정서적 또는 물질적으로 의료하고 안정을 찾도록 해주는 것이죠. 이런 사회적 지원의 원천을 살펴보면은, 자, 직장 내 원천은 상사, 동료, 부하, 고객 등이겠고, 직장 외에는 가족, 친구, 종교단체, 사회적 지원단체, 전문가 등이죠. 사실은 저 직장 외에 가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결혼해서 부부간에 이제는 안 다툴 리가 없겠죠. 가끔은 이제 뭐 다투기도 하는데, 만약 부부간에 이제 아침에 다퉜다 그러면은 그 남편은 남자니까 뭐 괜히 큰 소리 치고 나오긴 했지만 굉장히 마음이 불안한 거죠. 그러다 보면은 자동차 사고에도, 운전하고 가면 사고에도 원인이 제공될 수 있고, 또 직장 내에서도 그렇게 크게 막 하루 종일 아침에 그 생각 때문에 업무에 집중을 못 합니다. 그러면 작업 능률도 굉장히 떨어지죠. 그래서 아침에는 가능한, 아무리 서로 기분 나쁜 있어도 좋게 보내고, 싸우려면은 저녁 때 싸우자. 예,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이러한 그리고 이제 사회적 지원의 유형은 자존심을 지원한다든지, 정보적 지원한다든지, 정서적 지원, 또 도구적 지원, 네 가지가 있는 것이죠. 뭐 자존심 지원은 자기 효능감이 수용감을 높이는 데 기여를 해주는 거고, 계속 칭찬해주고 할 수 있다고 해주고, 그 다음에 또는 뭐 정보적 지원, 문제 해결이 도움이 되는 정보나 충고도 주고, 또 정서적 지원, 정서적 공감을 표현하거나 이러한 서로 존중과 사랑을 표현해주고 굉장히 편안하게 느끼고 소속감을 높여줄 수 있는 그런 걸 좀 해주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도구적 지원은 물질적인 지원과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이제는 사회적 지원의 유형이 되겠습니다. 효과는, 자, 상사의 지원의 효과는 어쨌든 이러한 부하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상의 문제를 경감시키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고, 또 동료들의 지원은 그 동료들이 생산성과 동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거, 동료들이 어떤 사회적 강화에 의해서 강화되는 생산 규범을 형성한다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는 대처 효과가, 사회적 지원의 효과가 되겠습니다. 자, 이 직무 스트레스 조절 변이를 살펴보면은, 자, 요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직무 스트레스의 조절 변인. 조절 변이라는 것은 이제 매개 변인인데, 요 조절 변인 또 매개 변인 세 가지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는 AB 성격 유형입니다. AB 성격 유형. 아까 A형이 어떻고 B는 어떻다는 것을 우리가 설명을 해 드렸죠. 그래서 A형이 B형보다 스트레스에 취약하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틀리겠죠. A형이 B형보다 스트레스에 취약하다. 자, 두 번째는 통제의 의지가 어디에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통제의 의지가 외적에 있으면 외적 통제자라고 하고, 내적에 있으면 내적 통제자라고 하는데, 이런 외적 통제자가 내적 통제자보다 스트레스에 취약하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외적 통제자, 내적 통제자가 있는데, 내적인 통제자는 내가 어떤 일에 실패했다. 실패하면은 그 성패의 원인이 내부에 있어. 뭐 내가 잘 못한 탓이지, 내가 노력을 하지 않은 탓이야. 이렇게 내적에 있는 사람을 내적 통제자라고 하는데, 이런 사람들은 그 직무 스트레스를 잘 극복한다라는 것이죠. 자, 외적 통제자는 실패의 원인이 저 상사에 있어, 아니면 회사에 있어, 이렇게 외부에서 찾는 것이죠. 이런 사람을 이제 외적 통제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외적 통제자가 내적 통제자보다 스트레스에 취약하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 이 두 개는 개인적 속성에 해당이 됩니다. AB 성격 유형과 통제의 의체는 개인의 속성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사회적 지지, 지원 또는 사회적 지지. 예. 조직 내적으로는 직장 상사, 동료, 부하, 조직 외적으로는 가족이 되겠죠. 자, 이것은 우리가 환경 속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직무 스트레스의 조절 변이 세 가지가 있는데, 개인의 속성과 환경의 속성이 있다. 개인의 속성은 AB 성격 유형이고, 통제의 의치다. 그리고 환경 속성은 사회적 지원 또는 사회적 지지인데, 자, AB 성격 유형은 A형이 B형보다 스트레스에 취약하고, 외적 통제자가 내적 통제자보다 스트레스에 취약하고, 사회적 지지가 없는 사람이 사회적 지지가 있는 사람보다 스트레스가 취약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예, 그러면 우리는 여기까지 직업 심리학에 대한 것을 쭉 훑어봤습니다. 예, 여러분들은 하여간 직업 심리학 이렇게 공부를 하시느냐고 고생이 많으셨죠. 양이 워낙 많기 때문에 제가 중요하다고 강조한 것만 공부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럼 다음 시간부터는 직업 상담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